안녕하십니까? 북한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는 평양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오래전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오신 탈북민 박민경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님, 잘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서 바리스타로 일을 하고 있는 탈북민 박민경입니다. 한국엔 꽤 오래전에 넘어와서 이제는 어엿한 중년 여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넘어올 당시만 해도 저는 풋내기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올 당시 사춘기를 심하게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의 삶이 좋았는데 아버지는 아니었나 봅니다. 아버지는 그 당시에 유명한 탈북자셨습니다. 북한 군대에서 꽤 높은 직급까지 올라가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일찍이부터 북한 체제에 불만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북한 군인 출신이신데 체제에 불만을 품으셨다니 굉장히 깨어있으신 분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북한 군인들이 공산당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군인, 특히 상급 관리자일수록 국가의 이념과 체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다면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버지도 북한 내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저도 한국에 와서 안전해지고 나서야 아버지의 속내를 들을 수 있었으니깐요. 아버지가 한국에 넘어와서 해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북한의 문제점은 첫 번째로 식량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이라고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종종 식량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것도 특히 북한에서라면요. 아버지가 속한 부대 또한 식량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겪었다고 해요. 군 부대가 제일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한 명씩 굶어 죽어 나가는 병사들을 보며 아버지는 공산주의에 회의감이 오신 거죠. 분명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나온 게 공산주의인데 왜 굶어 나가는 사람이 이리도 많은지요. 저라고 굶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고난의 행군 시절에는 아버지가 고위급 관리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나 배를 잡을 수밖에 없었죠. 제가 3남매였습니다. 막내 동생은 이 시기에 영양실조가 걸려 죽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그때는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크게 슬퍼할 수도 없었습니다. 울면 배고파지니까요. 그때 후로 저도 사춘기가 지독하게 온 것이죠. 또한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것은 권력의 부당한 분배입니다. 고위 간부들만이 특권을 부여받고 그들의 가족들만이 풍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일반 군인들은 밥 한 숟갈 먹기도 어려워 하루에 한 명씩 죽어나갔는데도 말이죠. 아버지는 어느 정도는 수혜자였으나 고난의 행군이 길어질수록 그것도 잘리셨죠. 그리고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정치적인 자유도 없고 이동의 자유도 없을 뿐더러 의견을 표현할 수도 없죠. 아버지는 그 점이 너무나 답답했던 것입니다. 또한 할아버지의 군인 정신을 이어받아 군인이 되셨던 아버지는 군대 내부의 부패와 탄압에 정말 무기력감을 느끼신 것입니다. 군의 권력이 과도하게 사용되어 병사들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자 정의로운 아버지는 깊은 불만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그 불만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제 막내 동생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군인, 신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남은 저희 가족에게 여기서 우리 막내 미네가 죽었다. 그것도 배가 고파서 죽었다. 여기서 더 버티다가는 우리도 무사하지 못해. 한국에 가서 두들겨 맞아서 죽이 되는 밥이 되는 다시는 내 자식들이 굶어 죽는 것은 못 보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남조선은 정말 무시무시한 곳으로 인식을 했거든요. 북한 사람인 것이 발각이 되면 삼청 교육대로 끌려가 좆터친다고요. 저는 무서웠지만 그때는 정말 저도 배가 고팠고 또 어린 저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그 위험한 시기에 두만강을 건너 탈북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무사히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땐 너도 나도 어렵던 시기이다 보니 탈북을 암묵적으로 허용해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되게 쉽게 탈북을 했습니다. 무사히 탈북을 하셨다니 다행입니다. 그 시기엔 두만강에 떠내려가는 죽은 사람들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탈북 러시였습니다. 그렇게 중국으로 건너가 한국으로 들어온 저희 네 가족. 저희 가족은 곧장 국정원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는 동안 검은 차에 앉아 하염없이 갔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손을 잡았는데 손을 씻은 건가 싶을 정도로 땀을 흘리셨어요. 아무래도 군인이고 하다 보니 죽을까봐 걱정이 되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자세를 곧게 하시고 흐트러짐이 없으셨지만 손을 잡은 저는 알 수 있었죠. 아버지도 두려운 거구나. 저희 가족은 모두 벌벌 떨었어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희도 군인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국정원 선생님께서 아무렇지 않게 차 안에서 한 말에 저희는 동공에 지진이 왔습니다. 그 잘생기고 멀끔한 선생님은 "선생님 바깥을 좀 보세요. 한국에 오셨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긋한 목소리로 적군에게 잘 대해줄 수 있다니. 저는 그 순간 긴장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군인의 마음으로 그 국정원 선생님의 물음에 대답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국정원에 도착 후 아버지와 저희 가족은 찢어졌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 아버지가 군인 신분에 탈북을 하셨기에 독방을 쓰셔야 했습니다. 독방에 갇혀 계실 아버지가 걱정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 굳은 표정에 식은 땀을 흘리는 아버지였으니까요. 일주일 뒤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해실해실 웃으시면서 독방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아버지와 저희 가족은 안전하게 하나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저에게 "너희는 여기로 넘어오자고 한 나에게 평생을 고마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한국 생활에 굉장히 만족해 보이셨어요. 아버지의 심경의 변화가 궁금했던 저는 아버지가 혼자 구름 과자를 태우실 때 다가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긴장을 해서 국정원 선생님이 묻는 말에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미 자기에 대해 다 알고 있었더랍니다. 국정원에 더 반감이 생긴 아버지는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자 국정원 선생님은 한숨을 쉬시며 손목에 시계를 푸셨대요. 아버지는 역시나다. 역시나 날 두들겨 패는구나. 가족들이 안전하길 빌었대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밖에 나가 소주 한 병을 사오더래요. 그리고는 같이 한 잔 적시자고 했답니다. 술 한 잔이 들어가고 나서야 아버지는 긴장이 풀어지셨다고 합니다. 국정원 선생님께서 딱딱한 취조 대신 인간적인 접근 방법을 택하신 거지요. 아버지는 그날 후로 국정원 선생님과 친해져서 술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국정원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창덕궁이든 경복궁이든 관광을 시켜주셨어요. 어린 마음에 여행 가는 것 같고 너무나 즐거웠어요. 그리고 지역을 이동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하나원에서도 1등 모범생으로 나오셨습니다. 현재도 아버지는 나이가 70이 넘으셨음에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노동의 힘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으셨다고 하면서요. 지금도 소일거리를 하시며 용돈을 벌고 저금을 하십니다. 통장에 쌓여가는 돈이 신기하다면서요.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민경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탈북민들의 마음을 돌리는 작전에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군요. 이렇게 또 몰랐던 정보를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평양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